정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해보시죠. 자, 지금부터 소나무가 벌게 맞아주고 간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소나무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 게 뭐냐? 그거는 바로 솔리폭발입니다. 솔리폭발에는 12년에서 20년 주기로 이렇게 파도처럼 피해가 심해졌다 약해졌다 심해졌다 약해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성기 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있는 것 같아요. 솔리폭발에는 일단 감염됐다 하면 가을철 되면 땅속으로 내려가 떨어졌다가 다시 거기서 월동을 하고 다시 4월경에 올라와 가지고 6월경에 거기 안에다가 충령을 만들어 가지고 피해를 주고, 그리고 또 해가 바뀌면 겨울에는 다시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5년에서 7년 정도가 되면요 최성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소나무 10나무 중에 2나무는 고사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기후 환경과 지역과 토양에 따라서 10나무 중에 8나무가 죽는 것도 있어요. 이 피해가 극심하잖아요. 그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정화가 죽음으로써, 소나무는 정화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수영이 파괴되고, 그리고 건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각종 병충해에 시달리다가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고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 유일한 방법, 5월 5일 날 농약상에 가가지고 소나무에 치는 솔잎-혹파리 방제 약제를 삽니다. 입제. 우리나라에는 솔잎-혹파리 방지하는 약제가 53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7개가 입제입니다. 나머지는 미탁제나 유제나 액제죠. 17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면 됩니다. 농약상에 가면은 솔잎-혹파리 입제도 올라가면 줍니다. 그걸 갖다가 소나무 수간, 소나무 가지 끝을 따라서 뺑돌이 그 안에다가 쭉 전체적으로 뿌려줍니다.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은 솔잎-혹파리 방지는 끝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귀농귀촌을 하거나 전원주택을 가지게 되면은 대부분 집집마다 조그만 정원 정도는 하나를 갖게 되는데요. 정원에는 소나무는 최소한 한두 그루를 심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서와 가장 닮아있다 하는 게 소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은 못생긴 소나무 한 그루쯤은 정원에 가꾸면서 민초들의 어려운 삶을 공감하며 어려움 만졌다고 합니다. 소나무가 또 1년 내도록 푸르른 그런 것도 있지만 소나무의 굴곡진 모습들이 우리 민초들의 삶 그것과 닮았다. 그래가지고 많이 심게 되는 것 같아요. 길 가다가 보면은 소나무 잎이 누렇게 떠가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산에도 그렇고 특히 소나무를 가꾸는 정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유독 이렇게 소나무 잎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소나무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멀리서 보면은 멀쩡해 보이지만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신초들이 어떻습니까? 길이가 천지 차이죠. 짧고 길고 같은 솔잎인데, 그리고 갈색으로 변해서 낙엽이 되어 떨어집니다. 이거를 그냥 두면요 해가 바뀌면은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솔잎-혹파리가요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원래 지나가지고 잎 떨어지면 내는 게 아니겠지. 그 다음에 좀 더 심하고 그 다음에 더 심하고 이래가지고 5년에서 7년이 되면 최성기라고 합니다. 물론 그 최성기에 지나게 되면은 다시 솔잎-혹파리가 침투하게 되더라도 그렇게까지 극심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죠. 그래가지고 최악의 경우도 죽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뭐냐, 스트레스 심하게 받기 때문에 수형이 엉망이 되고 활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나무는 각종 병에 시달리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솔잎-혹파리가 뭐다? 솔잎-혹파리가 뭐라는 걸 알아야 방어를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솔잎-혹파리에 감염된 소나무입니다. 솔잎-혹파리에 감염이 되게 되면요 유충이 6월경 솔잎 기부에
충령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즙액을 빨아먹기 시작하게 되면요, 솔잎부 길이가 정상 솔잎 길이의 절반 수준 정도로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솔잎 폭발에는 1년에 1회 발생하며 유충으로 지피물 밑이나 1m에서 2m 정도 깊이의 흙 속에서 월동하나 지역에 따라서는 벌레 혹 속에서 월동하는 유충이 간혹 발견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월동한 유충은 5월 상순에서 6월 중순에 꼬치를 짓고 그 속에서 번데기게 되는데 20-30일 정도 지나면은 우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월 중순에서 7월 중순 사이에 우화하게 되는 거죠. 우화 최성기는 6월 상중순이며 특히 비가 온 날 다음 날 우화하는 개체가 많습니다. 우화 직후 성충은 임진의 하층식생, 그러니까 밑에 아래에 있는 풀들이 있는데 이런 데 날아다니면서 교미를 하는데 교미 후에 수컷은 몇 시간 내에 죽고 암컷은 산란을 위해 하루에서 이틀 정도 더 생존하게 됩니다. 암컷은 솔잎에 평균 6개씩 알을 낳는데 5, 6일 정도 지나면 부화하여 유충이 되는데 유충은 솔잎 기부로 내려가 다시 잎 사이에 수맥을 빨아먹으면서 충령을 형성하는 이런 식으로 반복된 사이클을 가지게 됩니다. 자, 피해를 방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방지 방법이 있는데요. 솔잎 폭발이 피해지는 양분 및 수분 후 경쟁 완화를 위해서 속가배기를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관이 좁으면 좁을수록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속가배기를 하면 수관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양분 및 수분 후 경쟁이 완화되면서 솔잎 폭발에도 확 줄어들게 됩니다. 봄철에 지표물을 끓여가지고 제거하게 되면 토양이 건조시게 되잖아요. 건조하게 되잖아요. 토양이 건조하게 되면 토양 속에 유충이 폐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폐사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지표면에 비닐 같은 걸 깔아가지고 낙하 유충, 떨어지는 유충이 월동초 땅 속으로 하층 식생 그 주위로 월동초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성충이 우화되어 가는 시기에 우아한 성충이 수관으로 이동하는 거, 올라가는 것을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농약 방제법으로는요, 이거는 사실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문적으로 산림청 같은 데서 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농약 방제법을 많이 씁니다. 보통 5월 상순에서 6월 상순에 살충제를 나무주 사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들은 좀 번거롭고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난해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우면서도 간단한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1월 하순에서 12월 상순 또는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 요 시기가 뭐냐면은 수관 아래로 내려오는 유충들이 밑에 있어 올라가는 요런 시기가 되는 거죠. 이때 유제나 액제나 미탁제 등은 상당히 번거롭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기를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입제를 쓰면 됩니다. 입제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모래처럼 요렇게 생긴 건데요. 소나무가 벌겋게 말라주고 있다. 이때 산림청 같은 데서는 속가배기를 해줘가지고 영양과 수분의 경쟁을 줄여줘가지고 솔잎 폭발이 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낙엽 같은 걸 긁어줘가지고 바닥을 건조시킴으로써 유충이 폐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또는 밑에 비닐 같은 걸 깔아가지고 유충이 떨어졌을 때 땅속 동면지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개인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산림청 같은 데서 산 임지에다가 쓸 수 있는 거지 개인 정원에 쓰는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수관주사가 있는데 살충제를 수관주사를 해주는 방법인데 이거는 너무 번거롭고 신경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실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충제를 살포하는 방법이 있는데, 스미치온이나 이런 유제나 액제나 미탁제 같은 거를 분무구로 살포할 때는요, 문제가 뭐냐면은 정확한 유충의 이동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날아다닐 유충들 땅에 들어갈 때 요때 딱 시간을 두고 딱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나버리면은 유충들을 크게 감소시키기 어렵습니다. 자, 오늘의 솔잎 폭발이 잡는 방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영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